주식 투자 말은 많이 듣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괜찮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야말로 주식 아가들을 위한 생존 가이드를 제가 아주 그냥 싹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 험난한 주식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근데요, 시작부터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이런 생각은 잠시만 접어두자고요. 대신에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평생을 지켰다는 단 하나의 원칙, 바로 이걸로 시작할 겁니다.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에이, 너무 뻔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게 진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요, 무슨 대단한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거친 주식 시장에 첫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생존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첫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힘들게 번 내 소중한 돈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 바로 그거거든요. 이 생존의 기술,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알찬 내용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드는 생각들 바로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진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맨날 사고 팔아야 한다는 그 주식이라는 거 정체가 뭘까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요, 그 뒤에 있는 회사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자연인이죠. 근데 회사는 법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법이 만들어낸 가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재밌는 개념이죠. 우리가 삼성전자 회장님하고는 악수할 수 있어도 삼성전자 그 자체랑은 악수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가짜 사람이 계약도 하고 돈도 빌리고 재산도 가질 수 있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개념 덕분에 개인이 모든 위험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대적인 회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뭐냐? 바로 그 가짜 사람, 즉 회사를 아주 잘게 쪼개놓은 소유권 증서예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사가 엄청나게 큰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식은 뭐다? 바로 그 피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샀다? 그건 바로 이 거대한 피자의 한 조각, 아주 작은 조각이지만 어쨌든 그 조각의 주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주식 시스템이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유한 책임이라는 마법 같은 원칙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친구랑 동업해서 떡볶이집을 차렸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빚더미에 앉는 거잖아요.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망했다? 그럼 저는 딱 제가 투자한 그 돈만 잃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저한테 빚을 갚으라고 아무도 독촉하지 않아요. 이 유한 책임이라는 안전장치 덕분에 사람들이 에이, 망해봤자 투자금만 날리는 건데 한번 도전해볼까? 하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제 주식이 대충 뭔지는 감이 오시죠? 회사의 한 조각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질문. 그래서 그 주식 어디 가서 사야 되는데요? 맞아요.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곳을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남대문 시장처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시장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서 아주머니 삼성전자 한 주만 주세요 외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라에서 허가해준 공식 심부름꾼을 써야 합니다. 그 심부름꾼이 바로 증권사인 거고요.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내가 증권사에 가서 저 이제부터 주식 거래할게요 하고 계좌를 만들어요. 둘째, 내 스마트폰 앱으로 증권사에 주문을 넣는 거죠. 저기요, A회사 주식 한 주만 사다 주세요 하고요. 그럼 셋째, 이 심부름꾼, 증권사가 제 주문을 들고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넷째, 시장에서 저를 대신해서 딱 거래를 체결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문하신 주식 잘 사서 고객님 계좌에 넣어드렸습니다 하고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이 바로 이 모든 걸 해주는 최첨단 심부름꾼인 셈입니다. 자, 이제 계좌도 만들었고 심부름꾼도 누군지 알았고 주문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가 남았죠. 가장 어렵고 가장 머리 아프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도대체 뭘 사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가 수백, 수천 개인데 이걸 어떻게 다 분석하고 뭘 골라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같은 주식 아가들에게는 선택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통 딱 두 가지로 아주 명쾌하게 좁혀져요. 하나는 개별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카카오면 카카오, 딱 한 회사를 콕 집어서 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바로 ETF라는 걸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개별 주식이 선물 세트 안에 들어있는 과자 하나라면 ETF는 그 과자들이 종류별로 예쁘게 포장된 선물 세트 그 자체를 사는 거죠. 전문가가 알아서 좋은 것들로만 쏙쏙 골라 담아놓은 거대한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종합 선물 세트 ETF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본 자료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항아리 비유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어떤 전문가가 있어요. 이 전문가가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자, 여기다 돈을 넣으세요. 그럼 그 돈이 항아리에 가득 차겠죠. 그럼 이 전문가는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지금 제일 좋아 보이는 주식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것들을 쏙쏙 골라서 항아리에 담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냐? 바로 그 주식들로 가득 찬 항아리 자체를 주식처럼 사고 팔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죠?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코스피 200 ETF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200개를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내가 이 ETF 하나를 딱 사면 내 돈이 자동적으로 삼성전자의 약 21%, SK하이닉스의 약 10%, 이런 식으로 200개 회사에 쫙 분산돼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제일 원칙을 그냥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편리하죠? 자, 이제 이론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죠. 지식보다 중요한 건 바로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위험 부담도 거의 없는 숙제예요. 자, 미션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 대표 ETF 있죠? 그걸 딱 한 주만 사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목표는 돈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커피 몇 잔 값으로 주문 버튼은 어떻게 누르는지, 사면 내 계좌에 어떻게 보이는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어떤 느낌인지, 그 과정을 그냥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뛰려고 하면 100% 넘어집니다. 첫 걸음은 무조건 가볍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첫 걸음을 뗄 때, 아니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해나갈 때 어떤 종목을 고르냐, 언제 사냐, 파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100만 배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자, 이걸로 우리는 다시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워렌 버핏의 제1원칙 기억나시죠?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릴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이거여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모든 투자 결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화려한 골잡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우리 팀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는 최고의 골키퍼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주 냉혹한 수학의 세계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어요. 운이 나빠서 10%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죠? 9만 원이죠. 자, 그럼 이 9만 원이 다시 원래의 10만 원이 되려면 몇 퍼센트 수익이 나야 할까요? 10%?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11.1%가 넘는 수익을 내야 본전이 됩니다. 어때요? 이럴 땐 10%였는데 복구하려면 11%가 넘게 필요하죠?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한 번 잃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뼈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 첫 투자는 인생 역전을 노리는 도박입니까? 아니면 돈을 잃지 않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수업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여러분의 투자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첫 투자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에 어떤 첫 투자를 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ETF 한 주 사봤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따라 샀다가 물렸다. 뭐든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